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 여러분. 생활 속에서 수학을 찾아보는 탐구 수학입니다. 4단원의 탐구 수학, 생활 속에서 약분과 통분을 알아볼까요를 배워보겠습니다. 수학책 82, 83쪽입니다. 수학책 82쪽입니다. 생활 속에서 약분과 통분을 알아볼까요? 보니까 5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슬기네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 등 표하고 그래프를 볼 수가 있네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와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죠. 특히 이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이런 표와 그래프이죠. 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 반에서 음료수를 뭐 잔치 때문에 사려고 해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만약에 슈퍼에 간다면 주스 14개, 콜라 3개, 사이다 7개, 물 10개, 이온음료 6개, 합해서 모두 40개가 되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사오면 되겠죠. 즉 각각의 그 품목에 대한 혹은 항목에 대한 정확한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프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자면 슬기네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에서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딱 봐도 짜장면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죠. 특히나 이런 막대 그래프는 그래요. 1순위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즉 1등부터 꼴등까지를 정말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와 그래프를 만들 줄도 알아야 하고 이것을 보고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자료를 잘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5학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주스입니다. 이온 음료를 좋아하는 5학년 학생들은 몇 명입니까? 그래요. 6명이지요. 슬기네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한 그림 그래프입니다. 질문에 답해보세요. 자장면을 좋아하는 학생은 불고기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몇 명이 더 많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큰 게 10이죠. 10, 20, 30, 40, 50, 60. 작은 게 1, 2, 3, 4, 5, 6, 66. 그리고 불고기는 50. 빼주면 16, 16명이겠네요. 다음은 연수내반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체험학습 장소네요. 연수내반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살펴볼까요? 중간이 이제 5니까 여기가 하나 작으니까 4, 두 개가 많으니까 7, 6, 2, 1. 6하고 4 더해서 10. 나머지도 이제 3개 더하면 10, 20이 되겠네요. 20명.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에는 이런 숫자들, 흔히 이제 자연수라고 하죠. 자연수만을 놓고도 이런 질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들은, 그래요. 어떤 자료의 해석은 분수를 사용해야만이 그 자료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을 좋아하는 학생은 10명, 이거는 자연수로 되죠. 그런데 물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5학년 전체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면 이것은 분수로 대답을 해야죠. 얼마입니까? 40분의 10이니까 4분의 1이죠. 4명 중 1명이 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분수로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자면 A반은 물을 좋아하는 학생이 10명, B반도 물을 좋아하는 학생이 10명입니다. 그럼 우린 이럴 때 A반, B반 똑같이 다 물을 좋아하는 학생이 같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A반 학생 수가 40명이었고 B반은 학생 수가 50명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똑같이 둘 다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A반은 그래요. 4분의 1이 좋아하는 거고 B반은 5분의 1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A반이 물을 좋아하는 학생 수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정답이죠.
자, 우리가 자료를 해석할 때 왜 분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다시 교과서 1번으로 돌아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1. 표와 그래프를 보고 약분할 수 있는 분수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주어진 조건은 그래요. 약분을 해야 하는 분수고요. 그리고 분수가 일단 들어가는 문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표에 해당하는 문장을 살펴보죠. 5학년 전체 학생 수를 분모로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나타내면 40분의 14, 즉 20분의 7입니다. 이죠. 문장에 분모가 들어가야 되고 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분의 부분, 분모분의 분자 해서 분수를 써주어야 되고요. 가로치고 약분한 분수를 적어줍니다. 이 보기로 주어진 문장처럼 다른 두 문장을 만들어야 해요. 그럼 먼저 분모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합계죠, 합계. 전체가 분모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항목이에요, 항목. 각각의 항목들은 분자로 들어갈 수 있죠. 아니면 이 두 개의 항목을 또 합해도 돼요. 뭐 주스와 콜라를 좋아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표는 예시 문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슬기네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에서 한 문장 만들고 연수네 반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체험학습 장소에서 한 문장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일시정지 누르고 만들어주세요. 이 그래프들은 표하고 달리 각각의 수도 없고 합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별 수와 합계부터 일단 구해야겠죠? 문장 적어주세요. 다 적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적은 문장도 한번 보여줄게요. 비교해 보세요. 일단은 각 항목별로 몇 명인지 그리고 전체가 몇 명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만들어진 문장 확인하지요. 슬기네 학교 전체 학생 수를 분모로 비빔밥을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나타내면 200분의 38, 즉 100분의 19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분자에 자장면이나 불고기 등이 들어갈 수도 있죠. 다음 그래프 문장 살펴보지요. 연수네 반 학생 수를 분모로 도서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나타내면 20분의 2, 즉 10분의 1입니다. 분자에 놀이공원이나 야구장만 아니면 되겠죠. 83쪽입니다. 2. 지혜, 슬기, 연수는 크기가 같은 피자를 먹었습니다. 전체의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만큼 남은 피자를 보고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문제를 파악해 볼까요? 일단 크기가 같은 피자고요.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 각각의 분수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말해봅니다. 각각의 분수들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요. 이게 2고 얘가 3이에요. 하나가 작네요. 분자가 분모보다 하나 작습니다. 그렇죠? 한 개가 작네요. 4분의 3도 마찬가지죠. 한 개 차이죠. 하나가 작습니다. 그리고 역시 5분의 4도 분자가 분모보다 하나 작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셋 다 1보다는 작네요. 1보다 얼마나 작을까요? 원래 이게 3분의 3이잖아요, 1이. 근데 3분의 2가 됐다는 것은 3분의 1, 즉 단위 분수만큼 작다는 거죠. 1이 4분의 4잖아요. 그런데 4분의 3이라는 거는 그렇죠. 4분의 1만큼 한 조각이 이제 작은 거죠. 5분의 4도 그렇죠. 1은 5분의 5잖아요. 한 조각만 그렇죠. 작아지면은 5분의 4가 되는 거죠. 즉,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피자를 한 조각만 먹은 거죠. 세 분수를 통분하여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세 개의 분수를 통분하는 거 배웠었죠. 일시정지 누르고 이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했나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두 개 통분해 주고 다시 또 하나를 통분해 주는 방법이 있겠죠? 3과 4를 통분해 주면 3, 4, 12, 12가 되겠죠. 12하고 5를 통분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12하고 5는 그렇죠. 공약수가 1뿐이니까 통분을 하려면 곱해줘야겠네요. 5, 20, 5, 1은 60. 세 분수의 공통 분모는 60입니다.
그럼 60으로 해보죠. 3은 60이 되려면은 3이 20을 곱한 거니까 40. 4는 그래요. 양쪽 3, 5, 15를 곱해서 60이 된 거니까 3 곱하기 15죠. 3, 5, 15, 3일은 3, 45. 반면에 5는 그래요. 3, 4를 곱해서 3, 4, 11을 5에 곱해서 60이 된 거니까 4에다도 11을 곱해줘야겠죠. 4, 2, 8, 4, 1은 4, 48. 제일 큰 거는 5분의 4, 그 다음이 4분의 3, 그 다음이 3분의 2네요. 이번엔 그림으로 풀어볼까요? 분수만큼 색칠을 하고 큰 분수부터 차례로 써보세요.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봅니다. 모두 다 했나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죠. 3분의 2는 세 조각 중에 그래요. 두 조각만 칠한 거죠. 4분의 3은 네 조각 중에 세 조각을 칠한 거겠죠. 5분의 4는 5조각 중에 4조각을 칠한 거겠죠. 따라서 큰 순서대로 써보면 5분의 4, 4분의 3, 3분의 2가 되겠네요. 세 친구는 통분하지 않고도 분자가 분모보다 1만큼 더 작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세 친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일시정지 누르고 적어줍니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피자를 이렇게 한쪽씩 먹고 봤더니 남은 피자가 그렇죠. 분자가 분모보다 하나 작은 분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남은 피자로 보니까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조각의 수가 많을수록 얘는 3조각, 얘는 4조각, 얘는 5조각이잖아요. 이렇게 자른 게 많을수록 그렇죠. 분수가 남은 게 커진 거죠. 즉 분자가 분모보다 이렇게 하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그런 분수의 경우에는 분모가 이렇게 분모가 클수록 커진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분모가 커진다는 거는 조각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조각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먹은 조각, 이 한 조각, 먹은 한 조각의 그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분수가 커지는 거죠. 자, 앞에서 친구들이 알게 된 그 원리를 찾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큰 분수부터 차례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적어주세요. 모두 다 했나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그래요. 앞에 나왔던 그 분수죠. 분자가 분모보다 하나 작은 그런 분수들이에요. 그럴 때에는 나눈 조각들, 즉 분모가 클수록 그 분수가 크다고 했죠. 따라서 분모가 큰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와, 드디어 이것으로 4단원이 끝났네요. 우리가 앞에서 약수와 배수를 배우고 이제 약분과 통분도 배웠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앞으로는 분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해요. 수고 많으셨어요.